안녕하세요. 고우픽의 수강생 여러분들. 4장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은 재고자산의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 연결주정 분기였는데요. 재고자산의 내부거래 유형이 상향거래이든 하향거래이든 상관없이 그 내부 미실현 이익을 모두 다 제거를 했었죠. 다만 여기 마지막 분계, 즉 종속회사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것만큼 비지배 지분에 귀속시키는 이런 연결조정 분계를 할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단기에 과년도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어 있으면 이걸 더한 금액에 기초해서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자.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실현이익은 무조건 제거를 했었죠. 이번에는 미실현 손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미실현 이익은 무조건 제거하는 반면에 미실현 손실은 무조건 이것도 제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즉 자산 손상에 기인한 미실현 손실은 그냥 내버려둬라. 즉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기초에서 예제 4번을 살펴보죠. 갑회사는 을회사 지분의 90%를 소유하는 지배기업입니다. 갑회사는 1년도 중에 취득원가 만원의 재고자산을 을한테 8천에 팔았대요. 그러면은 이추만큼 매출총 손실 아닙니까? 을회사는 갑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중 70%를 1년도 중에 나머지 30%를 2년도 중에 연결실제 외부로 판매해야 따라서 1년도만 현재 30%가 미실현된 상태입니다. 물음 1번은 갑회사가 취득원가 이하로 재고자산을 판매하였다는 것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즉 자산 손상과는 무관하다는 거니까 이때는 미실현 손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도, 2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해봐라 이런 건데요. 1년도 연결조정 분기입니다. 내부거래와 관련된 것만 하라고 했으니까요. 내부거래 생계제거, 즉 매출원가 역분계 8천씩 해야 되겠죠. 하향거래이죠. 하향거래 단기 미실현 손실인데요. 내부거래 손실이 2천원입니까? 만원짜리를 8천원에 팔았으니까 이 내부거래 손실의 30%만큼이 미실현된 금액이니까 미실현 이익은 어떻게 했어요? 미실현 이익일 경우에는 차변이 매출원가, 대변이 재고자산.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의 경우에는 반대로 가면 되죠. 매출원가, 재고자산. 즉 과소 표시된 재고자산을 오히려 올려야 되고요. 매출 총이익을 증가시키는 매출원가를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 좀 어색하죠? 하여튼 기본적으로 미실현 이익의 연결조정 분계를 외우고 있으면 미실현 손실의 경우에도 썩 어렵지 않게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연도에 이것이 실현이 됐다. 미실현 손실이. 그러면은 요 매출원가 1이 빠지면서요. 이익잉여금 이렇게 들어가죠. 즉 과년도 비용이 아니라 단기 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미실현 이익일 때 실현분기에는 이익여금 매출원가 1 있잖아요. 이거 반대로 매출원가 이익여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물음 2번입니다. 물음 1에서 갑회사가 취득원가 이하로 재고자산을 판매했다는 것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되는 걸 의미한다. 다시 해보자. 이때 내부거래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는 8천이다. 그러면은 내부거래가 없었더라도 만원짜리를 8천원으로 감액을 해서 평가손실을 2천만큼 인식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미실현 손실을 제거해버리면 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즉 물음 1번 같은 경우에는 평가손실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2번 같은 경우에 이거는 평가손실에 기인한다고 하니 원위치시키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매출원가 이런 내부거래만 상계 제거하고요. 미실현 손실 제거는 연결조정 분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미실현 손실이 실현되더라도 역시 연결조정 분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미실현 이익은 무조건 제거하지만 미실현 손실은 함부로 제거하는 게 아니다. 자산 손상으로부터 비롯된 손실이라면 제거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죠.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내부거래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예제 5번입니다. 취득을 현재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재고자산이었어. 그 재고자산이 내부거래로 팔렸다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의 지분의 90%를 13만에 취득하여 지위력을 획득했대요. 취득일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3만, 공정가치는 13만 2천. 2천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 두 금액의 차이는 재고자산에 기인한대요. 즉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1천, 공정가치는 3천 해서 이 두 금액 차이가 2천. 요거만큼 지배력 취득일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재고자산은 취득일 현재 의뢰사가 보유하는 재고자산 전부다라고 했고요. 물음 1번입니다. 취득일 현재 을이 보유 중이던 재고자산 전부를 1년도 중에 연결실체 외부로 3천에 팔았대요. 이때 1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 해야 될 연결조정 분계를 하자. 단 1년도 의뢰사 당기순이익은 12,00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되죠. 자, 취득일 현재 의뢰사 보유 재고자산을 연결실체 외부로 모두 판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실현됐으니까 뭐 내부거래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순자산 장부금액 13만원, 거기에 공정가치 재고자산이 다르다고 그랬죠. 2천을 가산하여 13만 2천이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입니다. 종속기업 투자는 14만이라고 그랬죠. 90%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0.9 곱한 금액과 14만 원을 통치면 영업권이 나오고요. 13만 2천의 0.1만큼이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되는 것. 뭐 이거는 항상 1번 분계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1년도 중에 재고자산은 모두 외부로 팔렸다 이랬으니까 이 2천을 모두 죽여야죠.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모두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로 대체를 하죠. 한편 3번 분계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 해당해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은 12,000이라고 했는데 전부 이거 3장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주종이 있으면은 요거만큼 종속기업 순이익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페어밸류로 모든 걸 평가했다라면은 12,000이 아니라 만 원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10% 1,000만큼을 비지배 지분에 귀속시키는 3장에서 했던 내용을 복습한 겁니다. 이번에는 물음 2번인데요. 물음 1번과 관계없이 취득일 현재 을이 보유 중이던 재고자산 전부를 1년도 중에 갑회사에게 3천에 팔았대. 즉 을이 갑에게 팔았대. 상향 내부거래가 있는 겁니다. 갑회사는 이를 1년도 말 현재 모두 보유했대요. 모두 미실현된 겁니다. 내부거래 이익이. 다시 답해보래요. 1년도의 당기순이익, 의뢰사 당기순이익은 12,000입니다. 그러면 자 1번 분계는 해답 1번과 다르지 않죠? 영업권 21,200 비지배 지분 요 금액의 10% 들어가는 거고요. 자, 재고자산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연결실체 외부로 재고자산이 판매되지 않았죠. 그래서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은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둔 상태고요. 3번 분계는 1,000원짜리 원가 재고자산을 상향거래로 3,000원에 팔았다며. 그러면은 매출원가 이렇게 수익비용 퉁치는 분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상향거래였습니다. 이 1,000원짜리를 3,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내부거래 이익은 2,000인데 모두 미실현됐다며. 따라서 미실현 재고자산 뻥튀기 된 거 죽이고 매출 총이익을 죽여야 되니까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거. 뭐 이것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지금 4장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순자산 변동액 중 비지배 지분 귀속액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2,000이라고 했는데요.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은 이익이 있다면은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여기다 반영을 해줘야죠. 그래서 곱하기 10 한 것만큼 비지배 지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했던 거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뭐 3번, 4번 분계 더 나아가서 5번까지도 그냥 계속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에 연결조정 분계였고요. 다만 2번 분계에서 연결실체 외부로 재고자산이 판매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연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차이가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에 대한 소멸 붕괴가 없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물음 3번입니다. 물음 2와 관련해서 요겁니다. 1년도 말 현재 재고자산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이 2천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다음 연도에 모두 실현됐다 가정하고 연결하래요. 2000년도 의뢰사 순이익은 10,0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는데요. 연결분계 1번 지배력 취득 시점, 즉 1년도 초로 가서 종속기업 자본의 공정가치하고 공정가치의 90%랑 종속기업 투자랑 퉁쳐서 영업권 21,200, 나머지 10% 비지배 지분. 이거는 해답 1번이나 2번과 똑같은 거죠. 자, 지금 2000년도기 때문에 1년도 초부터 2년도 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액,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액은 얼마였냐면은 전기 순이익 12,000 중 10%인데 1,200은 절대 아니죠. 왜냐면은 전년도에 상향 미실현이익 2,000이 있었잖아요. 요거에 0.1. 지금 요 해답 3번의 2번 분계는 다시 앞서 가면 해답 2번에 5번 분계하고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 1,000. 전년도 한 해 동안 비지배 지분 증가분이고요. 여기서는 1년도 순자산 변동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의할 건 뭐냐면은 드디어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재고자산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2,000이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죽이면서 매출원가. 한편 전기의 상향 미실현이익이 있었는데 이게 실현됐다며. 자, 실현분계 거의 기계적으로 매출 총이익 증가시키고 이익여금 감소시키고, 즉 전기이익이 아니라 단기이익이다 이런 개념이라고 했죠. 자, 5번 분계할 때요. 종속기업의 2000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0원이나 여기서 두 가지를 조정해야 되죠.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했던 거 조정해 줘야 되고요. 요 실현이익 여기서 조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은 1,000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지금 예제 5번처럼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이 보유하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에 해당 차이가 있는 요 재고자산이 내부거래로 유통이 되더라도 뭐 크게 생각할 거 없이 이게 연결실제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실제 밖으로 나갔을 때 비로소 그 차이가 소멸이 되는 분계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물론 그때 마지막 분계 이 차이가 소멸이 될 때 종속기업 순자산 중 비지배 지분 귀속에 계산할 때 이걸 빼면 되겠죠. 교재로는 338페이지인데요. 앞서 2절에서 재고자산 내부거래에 더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유용자산 내부거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재고자산 내부거래보다 유용자산 내부거래가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재고자산은 내부 거래에 대한 이익을 판매하는 쪽에서 인식을 할 때 순액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다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총액 베이스로 가다 보니까 연결 조정 분계를 할 때 좀 성가신 게 있는데요. 유용자산 내부 거래는 어차피 판매한 쪽에서 순액으로 유용자산 처분 이익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번거로운 것은 이 유용자산이 크게 토지와 같은 비상각 자산, 건물이나 기계장치처럼 상각자산,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비상각 자산의 경우에는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의 제거가 간단하지만 이 상각자산은 감가상각비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머리를 더 써야 된다. 뭐 이런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와 같은 이 비상각자산의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 제거 이야기부터 할까요? 비상각자산, 토지와 같은 건데요. 내부 미실현이익이 있다 치자고. 예를 들어 잔고금액 100짜리를 120에 내부거래로 팔았어. 그럼 20만큼 처분이익을 인식을 했을 텐데 이게 연결실제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만 바뀐 거 아닙니까? 연결실제 밖으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자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거래는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연도에 전액 제거를 하는 겁니다. 유형자산이 2절에서 했던 재고자산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단기말 현재 미실현됐던 게 다음 연도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게 완전히 손상이 된 것이 아니라면. 그런데
토지와 같은 비상각 자산의 경우에는 1년도 중에 뭐 지배가 종속한테 매각을 했는데 종속이 다음 연도에 또 외부로 팔고 뭐 이런 일이 쉽사리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 토지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양도를 할 때마다 뭐 세금도 내야 되고요. 취득세도 내야 되고 취득하는 쪽에서는 이게 보통 번거로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타로 유용자산을 사고 파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 미실현이익이 계속 존재하는, 실현되지 않는 뭐 이런 일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실체가 비상각자산을 외부에 매각하기 전까지 수년 또는 십수년,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는데요. 연결 조정 분괴를 할 때 매년 계속 제거하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번거롭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연결 실추 외부로 토지를 팔았잖아요. 그런 거 매각한 연도에 과년도 미실현이익을 실현하는 연결 조정 분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분괴를 한번 볼까요? 자, 내부거래 발생연도 미실현이익, 예를 들어 토지 100짜리를 120에 팔았다 치자고. 20만큼 처분 이익이 생기는데 이게 내부거래라는 거죠. 그러면은 멀쩡한 토지 100짜리가 연결 재무제표 단순합산 결과에서는 120으로 표시가 되니 토지를 20만큼 죽여야지. 그리고 처분 이익도 죽이고요. 이런 식으로 내부거래가 발생한 다음 연도에도 계속해서 이 토지는 연결실체 내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다음 연도부터 외구로 매각하기 직전까지 계속 관연도의 미실현이익을 계속 제거하는, 즉 토지는 계속해서 100짜리가 120으로 표시되어 있을 테니까 토지 계속 20만큼 죽여야죠. 그러면서 이제 관연도 이익이기 때문에 유용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한다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한편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5년이고 10년이고 드디어 이 토지가 외부로 매각이 됐어. 드디어. 그럼 그때 처분 이익이 실현되는 걸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자산 처분 이익, 이익여금, 즉 관연도 이익이 아니라 당해년도 이익이다, 이런 거고요. 참고로 여기에 더 연결 분괴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연히 요 처분 이익이 상향거래 미실현이익, 상향거래 실현이익이라면은 해당 연도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지분 귀속액을 계산할 때 고려를 해야 되겠죠. 미실현이익은 빼고 실현이익은 더한 금액에 비지배지분율을 곱하여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구분하자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제 6번 볼까요? 지배는 1년도 초에 종속의 지분 70%를 75만원에 취득해서 지배기업이 되었습니다. 지배력 취득 시 종속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자본금 65만, 이익금 35만 해서 100만인데요. 공정가치랑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도부터 3년도까지 종속의 당기순이익은 5만, 6만, 7만이다. 그래서 이제 3개년도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물음 1번은 1년도 중에 지배가 보유하던 토지 장부금액 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걸 15,000에 종속한테 팔았대요. 하향 거래죠. 내부거래 이익은 5천입니다. 5천만큼 처분 이익을 잡았을 텐데 이 종속은 이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3년도 초에 연결실체 외부에 18,000원에 팔았대요. 따라서 이 5천의 미실현 이익은 3년도 초에 실현되는 걸로 연결 조정 분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 2, 3년도 계속 연결 조정 분괴를 해보자 라는 건데요. 자, 1년도 종속기업 취득 시에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00만원인데 공정가치랑 같다고 있죠. 이거에 70% 하고 75만원을 퉁쳐야 되니까 5만원이 더 많네, 영업권. 요거에 30% 30만원이 비지배 지분입니다. 일단 해놓고 나서 1년도 중에 토지를 주고받는, 즉 양수도하는 거래가 있었죠. 미실현이익이 5천이니까 토지가 너무 많잖아. 5천 죽이고 처분이익 죽이고. 1년도 종속회사 당기순이익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30%이기 때문에 15,000만큼 비지배 지분 이익여금. 지금 하향 거래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어요. 요 3번 분기할 때, 그죠? 일단 문제를 볼 때 상향이다 그러면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죠. 이번에는 2년도 말입니다. 자, 1년도 초 취득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분괴를 하죠. 비지배 지분 30만원, 영업권 5만원이 튀어나오는 이 분괴는 해답 요 앞에
1년도 말 연결조정분기하고 다르지 않죠. 자, 지배력 취득 시점 1년도 초부터 2년도 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액 요 분기에는 앞서 1년도 분기에 요 3번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15,000. 그거만큼 15,000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편 토지는 작년에 내부 거래가 있어서 계속 단순 합산 재무제표에는 토지가 5천만큼 뻥튀기 되어 있죠. 근데 처분 이익은 작년에 발생된 거니까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 4번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지분 해당에 2000년도 종속회사 순이익은 6만이라 했고요. 30% 18,000만큼 비지배지분 이익여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드디어 이제 3년도가 되는데요. 3년도 초에 모든 게 실현이 됐다고 했어요. 자, 어쨌거나 3년도 말 1번 분기에 1년도 초를 시점으로 해서 퉁치고 비지배지분 나오는 이 분기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 1년도 초부터 3년도 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이라면 X1년, X2년 두 번의 당기 순이익만큼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일 만에 30% 해서 33,000, 33,000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드디어 토지의 관연도 미실현 이익이 실현됩니다. 그러면 처분이익 인식하고 이익여금, 관연도 이익이 아니라 당기 이익이다 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마지막 3년도 종속회사 순이익 중 30%만큼 다시 비지배지분. 이게 모두 하향 거래이기 때문에 연결조정 분계가 그냥 밋밋하죠. 시험이 나온다면 하향 내부 거래보다는 상향 내부 거래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물음 2번이 바로 그거예요. 종속이 보유하던 토지 장부금액 10,000원짜리를 지배한테 15,000에 매각했대요. 이게 상향 내부 거래입니다. 지배는 이 토지를 3년도 초에 드디어 외부에 팔았대요. 그래서 미실현 이익은 3년도에 실현됩니다. 그러면 자, 상향거래 1년도 말 연결조정 분기를 보는데요. 1번 분기는 이제 똑같고요. 자, 2번 토지 내부거래 5천만큼 토지 죽이면서 처분이익도 죽입니다. 3번 분기할 때 유의해야죠. 종속회사 당기순이익은 5만원이지만 종속이 지배한테 팔면서 처분이익을 덧붙였잖아요. 연결실체 관점에서 본다면 처분이익은 처분이익이 아니잖아. 그래서 5천만큼을 빼는 거예요. 그 금액의 30%만큼 이익여금 비지배지분 13,500입니다. 2년도 말 분계인데요. 1번 분계는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똑같고요. 자, 1년도 초부터 2년도 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에 앞서 1년도 말에 했던 요 3번 분계의 그 금액입니다. 13,500. 그래서 13,5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토지는 2년도 말에도 미실현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 죽이고 이익여금. 자, 4번 분계할 때 6만 원이라고 했는데 새로 발생한 당해년도 미실현 이익은 없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제거할 건 없죠. 6만에다 그냥 곱하기 0.3에서 18,000만큼이 들어가면 되겠죠. 3년도 말 연결분계. 자, 1번 분계는 1년도 초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했던 거고요. 자, 2번 분계 1년도 초부터 3년도 초까지인데요. 5만, 6만의 당기순이익인데 5만 할 때 실제 그때 발생했던 요 미실현 이익은 여기서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31,500. 자, 드디어 실현이 됐습니다. 처분이익, 이익여금. 4번 분계를 할 때 7만이 3년도 당기순이익인데 실현이익 5천을 더해줘야죠. 22,500. 이와 같이 들어갑니다. 예제 7번 볼까요? 오늘은 요 예제 7번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이 보유하던 토지의 내부 거래입니다. 이 토지가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있었던 토지인데 이게 내부 거래로 양수도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재고자산 할 때도 한번 했었잖아요. 지배는 1년 초에 종속의 지분 90%를 6만에 취득해서 지배기업이 되었는데 지배력 취득 시 종속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5만이었대요. 자본금 4만, 이익여금 만. 근데 토지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가 5천이래요. 요거만큼 조정이 돼야 되죠. 나머지는 전부 같고. 물음 1번 1년도 중에 종속이 보유하던 토지 전부를 연결실체 외부에 18,000에 팔았대. 그래서 만원짜리를 18,000에 팔았기 때문에 8,000의 처분이익을 인식을 했대요. 연결을 하라는데 이거는 이미 3장에서 했던 것과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워밍업. 1년도 말 연결분계 자본금 이익여금 뿐만 아니라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나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야죠. 그래서 55,000이 순자산의 공정가치인데요. 요거랑 6만, 요거의 90%란 6만이랑 퉁치면은 영업권이 1,500이고요. 요 55,000의 10%만큼이
비지배 지분입니다. 드디어 외부로 토지가 팔렸잖아요. 따라서 여기 있던 토지 요거 5천, 요거 모두 현실화 시켜야죠. 전부 다 죽여버리면서 처분이익. 그리고 이제 3번 연도 말 1년도 말 종속회사 당기순이익이 2만 원인데 요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소멸에 대한 요 부분을 조정해 주기로 했잖아요. 새삼스럽지 않죠? 전부 3장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비지배 지분 1,500이 종속기업 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물음 2번인데요. 물음 1과 관계없이 종속이 보유하던 토지가 있는데 이걸 몽땅 지배한테 18,000에 팔았대요. 그리고 이 토지의 장부 금액이 만짜리 아닙니까? 이걸 18,000에 팔았으니까 8,000의 처분이익을 인식을 했다. 그런데 이 지배는 이거를 계속 1년 동안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 이익은 모두 미실현된 상태다. 1년도 종속당기순이익은 2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했던 재고재산의 그 어프로치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분계는 해답 1번과 같습니다. 토지 그대로 살아있고요. 현재 지배력 취득 시점이니까. 근데 이 토지는 외부로 팔린 게 아니라 내부 거래니까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번 내부 거래죠. 상향 내부 거래입니다. 처분이익 8천 죽이고 토지도 죽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계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2천 중 비지배 지분 해당액은 요 미실현이익 빠진 금액만큼 뺀 금액의 10%입니다. 마지막 3번은요. 물음 이와 관련해서 1년도 중에 종속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2년도 중에 연결실제 외부로 팔았대요. 드디어 실현되는 겁니다. 실현되는 연도에 종속기업 순이익은 15,000인데요. 3번 2년도 말 연결분계 1년도 초 시점에 이 분계는 똑같고요. 1년도 초부터 2년도 초까지의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액 중 비지배 지분 해당액 요 1,200은 앞서 X2년도에 요 1,200 이 금액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한편 드디어 토지가 외부로 팔렸죠. 그래서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토지 죽이면서 한편 전년도에 상향 미실현이익 8천만큼이 드디어 실현이 됐대요. 처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5번 분기할 때 조심해야죠.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5,000인데 이 처분이익 조정 들어가야 되고요. 실현이익 조정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1,800만큼이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상각자산의 미실현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는지 보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세요.